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이렇게 왔던 우리 PT분의 질문입니다. 원래, 이분께서는 이제 PT 울산에 계시는 분이죠. 아, 대구구나. 대구 PT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어떤 끝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매 외에 어떤 하나를 자기가 어떤 평생을 두고 어떤 끝까지 이렇게 가보려고 결심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경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의 어떤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잠시 집안일을 처리한다는 게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팟캐스트와 문자로 PT 두 분이 낙찰에 성공하셨다는 것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중입니다. 네. 원래는 처음에는 PT 분들이 낙찰에 성공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알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물건과 저 사람의 물건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저런 어떤 좋은 걸 고르지 못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촉모제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PT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질문을 이렇게 다 안 하고 조용조용히 공부만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 싶을 정도로 연락도 없는 분들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무소식이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매주나 뭐 10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왜 무소식이냐, 공부 똑바로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격려를 한답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떠세요?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라고 안부 인사를 하는 것도 제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다지 막 이렇게 적극성을 띠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그 만남의 장소에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대화도 잘하고 합니다만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니지먼트? 요런 게 좀 약하거든요. 아마 그게 강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더 활발한 형태로 발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사람 상대를 잘 못한다 이건데 교육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런 관리에 있어서는 솔직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랑 그 PT 상담을 하고 식사를 한번 할 때는 꼭 말을 시키죠. 카톡, 문자, 메일, 전화 이런 걸로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저한테서 많은 걸 배워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랴 뭐하랴 하다 보면은 교육만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나중에는 이제 한 분, 두 분씩 낙찰을 해 나가시면 그 사건의 어떤 짧은 포인트만 알려드리면서 이런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도 분발하세요 라는 취지에서 문자를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문자를 드리면은 답장으로 문자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상 이제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에는 PT 몇 분을 모셔놓고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애로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다. 뭐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제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교육생들 어떤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교육이 생동감을 갖게 될 겁니다. 아마 지방의 지사장들도 자신의 교육생을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저번 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류의 인터뷰, 그런 류의 팟캐스트가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 1. 이렇게 됐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됐구나. 두 번의 메일을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메일을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1번, 2번의 질문의 답은 벌써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다른 PT께서 해오신 질문과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하니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협회장님의 교육규칙에서 다 보라라고 하신 말을 알면서도 잊고 있었습니다. 다 보면서 시간을 줄인다라고 생각하고 일회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의 메일은 일회독을 많이 못한 스스로의 변명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스피드 옥션이 안 된다고 카톡을 보냈는데도 바로 답장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가 아마 그 12시인가 1시인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한 명의 채무자에게서 여러 물건이 나올 때 그중 첫 건은 읽으면서 감정평가서 등에서 나머지 물건도 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음 읽은 물건에서 나머지 물건이 나오면 첫 화면만 봅니다. 그리고 대형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똑같은 규격의 물건은 목록에서만 보고 지나갑니다.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됐습니다. 저는 다 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훈련의 핵심 취지는 스피드 증강이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피드 증강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잽을 배우면 그 잽만 1년, 2년, 3년, 5년, 10년씩 치는 겁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돌려차기를 유년 시절 한 5살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40년 동안 그 발차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겨우 전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의 감정평가서를 한 번 더 보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게 한 번 봤는데 안 보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2. 일회독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첫 화면에서 지역 종별 평수, 감정가, 최저가, 매각 대상을 읽고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물건 현황에서 주위 건물들을 읽고 나머지는 대충 생략하고 대항력에서 있음 정도만 보고 나머지를 대충 봅니다. 예. 그 아래도 대충 봅니다라는 게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 대충 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위반 건축물 표시가 없으면 마우스 휠을 휙 내려서 전체 그림만 봅니다. 노란색 표시와 전유 부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등등. 예, 이 정도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메뉴에서 보증금 월세 그리고 아래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빠르게 보고요. 예, 이런 것도 맞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 질문은 그간 팟캐스트 방송에 얼마든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3번에 있는 내용도 되게 간단한데요. 이 질문 3번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멸 기준이 5,880이고 감정가가 7,800인데요. 이 혁진이 3,500만 원을 다 받는 것은 소액 임대차 보호법 때문인가요? 최저가가 3,822만 원인데 3,500보다 떨어지면 인수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표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근저당권이 2010년 1월 27일 송파 농협입니다. 그런데 전세입자의 전입신고는 2000년 5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혁진이라는 세입자는 농협보다 거의 10년 전에 들어온 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세입자예요. 선순위 세입자는
자기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다 못 받으면은 그 돈을 새로운 매수자가 다 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혁진이 돈을 왜 다 받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확정일자가 2007년입니다. 즉 근저당권 2010년보다 빠른 2007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당에 있어서 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선순위. 그러니까 다 받는 것이죠. 이게 소액임대차보호법 때문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소액임대차보호법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이제 아마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은 소액임차인이죠.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입신고도 2000년이고 확정일자도 2007년이었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빠른 어떤 확정일자가 있어서 배당에 있어서 선순위에 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PT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세요. 여자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도, 원래 이제 부동산 쪽에도 공부도 많이 하셨다. 이렇게 하신 분이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던 주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왜 경매를 겸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건 아마 내일이나 이렇게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은 해드리겠습니다. 통상 여러분들 주변에는 공인중개사를 따가지고 경매를 겸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특별한 어떤 조합법이 없으면은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떤 방송 군데군데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은 있지만 독립적인 주제로는 제가 건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주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중개 업무하고 경매 업무,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 쪽에 내가 종사하겠다 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꼭 공인중개사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경매와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우선은 질문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